자, 최근 그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7나노급 반도체를 두고 좀 논란이 뜨거운데 중국이 그 미국 제재를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최신 기종을 내놨습니다. 네. 근데 이 최신 기종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부품의 90% 이상이 그 중국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반도체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. 이게 이제 중국 업체 SMIC에서 생산한 그런 반도체 칩인데요. 이 반도체 칩이 7나노미터 공정에 의해서 이제 생산이 된 칩입니다. 근데 그럼 7나노미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,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1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이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. 그러니까 1mm에 이제 10만 분의 1인데요. 굉장히 이제 작은 폭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전기 회로를 새기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. 이 전기 회로의 선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이 되거든요. 이 나노미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제 미세하고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첨단 반도체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. 그런데 이 나노미터 단위 중에서 이제 7나노미터급의 이제 공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 사용됐다는 건데요. 사실 14나노미터 이하만 되면 굉장히 첨단 반도체라고 하고요. 미국에서 그래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 수출 제재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14나노미터급의 이제 공정, 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그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화웨이에서는 7나노미터급의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됐으니까 과연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에 대비해서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, 그래서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네. 근데 뭐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그 장비 수입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10나노미터급 이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요. 이 첨단 장비 중에서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게 특히 이제 7나노미터급 정도 되면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네덜란드 기업도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지금 중국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장비 없이 과연 이 7나노미터급의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했는지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사실 이 극자외선 이제 노광 장비 이전 단계의 장비가 이제 심자외선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해서 DU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으로도 이제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긴 있는데 공정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좀 많아지고 이제 합격품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. 따라서 효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생산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렇게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적당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.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아무튼 이 EUV라는 첨단 장비가 없이는 계속해서 더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7나노미터급이 최대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우회 경로라는 게, 그러니까 2020년 전에 뭔가 장비를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? 사실은 이 그전 단계 장비라고 하는 DUV 장비를 TSMC 대만 업체에서 사실은 예전에 2010년대 중반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더 첨단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비로 넘어오게 됐는데요. 그 당시에 그 DUV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에 참여했었던 그 TSMC 그 업체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팅을 해서 그 당시에 기술을 좀 복원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네.
이제 우리 기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이번에 그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에서요, SK하이닉스가 생산한 이제 예.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발견이 됐거든요. 따라서 대중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D램이 왜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. 사실은 이 중국에 이 반도체,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둔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이 14나노미터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장비가 들어가 있겠죠. 지금 이제 중국 생산 설비 안에. 예.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 조치를 사실은 1년간 유예해줘서 올해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생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유예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요청하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그 유예가 과연 될 것인가 연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